그리고 채권과 청구권. 이 채권과 청구권이 동일하진 않아요. 밑에 얘 차이점이 나온 게 있죠. 첫 번째, 청구권이 채권의 전부는 아니다. 채권에는 청구권 이외에 급부 보유력, 소구력, 집행력, 채권자 대리권, 채권자 취소권, 항변권, 해제권 등의 권능이 포함된다. 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있어서는 채권은 있지만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청구권은 채권 이외에도 물권과 가족권에 기초하여 발생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물권적 청구권, 부양 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섞어서 쓸 수도 있지만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채권의 강제적 실현 가능성. 일단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청구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게 보통인데, 만약에 실행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걸 강제적으로 실현을 해야겠죠. 그 실현 수단은 통상적으로 소구 가능성과 강제 입행 가능성 이거죠. 그래서 어떤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추심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뭘 합니까? 일단 서재기하죠. 법원에다가. 공증이 있으면 공증 가지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집행권을 얻는 절차를 가져야 나중에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구 가능성이라는 게 그 집행권을 얻는 판결문이나 또 그와 유사한 효력이 가진 화해라든가 조정, 뭐 이런 거, 중재,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결정, 조서를 받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게 강제 집행 가능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강제 집행하고 강제적 실현 수단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채권과 물권의 비교가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을 잘 표시를 하고 상세히 봐야 합니다. 자, 보실까요? 물권은 그 지배권으로서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을 한다. 그런데 채권은 청구권이죠. 그래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을 한다. 그리고 발생 원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물권을 발생하죠. 물권 법정주의.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죠. 물권 법정주의. 그러니까 뭐 기타 법률이나 관습법이 정한 것에 한해서 물권이 발생하는 거고요. 근데 채권은 계약이라든가 불법 행위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타성 측면에서는 물권은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서 배타성을 가지죠. 그래서 동일한 물건의 동일 내용의 2개 이상의 물건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물일권주의 원칙. 이것도 용어를 기억해야 되죠. 아까 물권 법정주의하고 일물일권주의 원칙. 원칙적으로 독립한 특정의 물건인데 공시 원칙이 적용돼요. 동사는 인도, 부동산은 등기죠. 그리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청구권으로 배타성이 없습니다. 장래 발생, 특정하지 않은 것, 독립한 존재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성립하고요. 배타성이 없어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 이거 뒤에서 이제 상세히 볼 텐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그 말도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절대성은 물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 상대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이고요. 채권은 상대성을 가져요. 그래서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는 대인권이다. 대세권, 대인권. 이 의미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양도성은 양도성을 당연히 가지고 당사자가 약정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 예외가 있죠. 292조 2항. 이게 이제 지역권의 부종성에 관한 조문인데,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양도성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306조 단서. 이건 306조는 뭐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렇게 전전세나 임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단서에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성을 설정행위로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제가 이제 조문만 적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법제처 사이트에 보면은 그 민법이라든가 각종 조문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민법 딱 치면은 거기에 각 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옆에다가 띄워놓고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죠. 필요할 때마다 각 조문, 해당 조문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해서 될 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지명 관계상 이런 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적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채권을 보면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민법 449조 있죠? 이거는 그 채권의 양도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449조 1항에는 성질에 관한 제한이 나오고요. 그 2항에는 당사자가 이제 반대 의사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성이, 채권은 양도성을 갖는데 거기가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